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면요. 전세 살면 안 돼요. 월세 살아야 돼. 월세 살아야 돼.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MZ 세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고 하는데요. MZ 세대가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 이제 소비층이 그렇죠. 됐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미 됐죠.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MZ 세대에 대한 것들을 좀 그 특성이 좀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 MZ 세대를 모르고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20, 30대인데 뭐 솔직히 Z 세대는 아직까지 뭐 20대들이고 지금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 맞이는요 올해 40 넘었습니다. 예. 항상 뭐 어릴 줄 알았죠. 금방 나이 든다니까요. 근데 이 MZ 세대가 앞으로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 어, 어떻게 보면 주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 세대이기 때문에 MZ 세대의 이 공간과 소비 욕망 코드를 읽어야 된다. 이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트렌드를 읽자가 아니라 트렌드 읽기는 뭐냐면 이게 생존 수업이에요, 일종의. 왜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세대 방식으로 가령 부동산을 설계하면요. 이게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보세요. 베이비부머 세대를 잘 살펴보세요. 베이비부머의 저는 패착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나이 들어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뭐 웰빙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생각은 베이비부머만의 로망이죠. MZ 세대는 자연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진 않은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밟고 자란 세대가 무슨 나중에 그 전원을 그리워합니까? 잠시 놀러는 갈 수 있겠지만 거기 거주는 안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요. MZ 세대는 기본적으로 도심 콘크리트 기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원주택 지으려고 땅 사놨는데 지으려고 퇴직하고 이제 지으려고 그러니까 뭐 집사람이 그 짓고 싶으면 이혼하고 가 그러니까 어이구 그 이혼하기 싫고 그러니까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어정쩡하게 지금 뭐 처한 어정쩡한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저 베이비붐들이 많고요. 두 번째, 요즘 모바일 세상이잖아요. 모바일 쇼핑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인데 내가 구분상가, 복합상가, 분양상가 받아가지고 따박따박 월세 받겠다는 생각이 그거는 베이비 부모만의 로망이죠. 요새 MZ 세대들은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어떤 그런 부동산에 대한 인식, 이게 마치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착각, 이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완전히 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Z 세대의 어떤 그런 공간과 소비 욕망을 왜 욕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바로 우리의 생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MZ 세대의 그런 어, 트렌드를 좀 눈여겨보고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뭐 노후 설계를 하든 아니면 부동산 설계를 하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공간 소비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네. 틀리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책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가 투자 같은 것들은 안 한다. 요새 상가 투자할 바에야 요새 애들은 배당주를 사거나 아니면 배당주 펀드를 하거나 아니면 리츠를 하는 경향이 있죠. 갭 투자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갭 투자 하지 말라. 갭 투자는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네. 갭 투자의 어떤 그런 위험성 혹은 좀 미안함 뭐 이런 거는 갖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세입자로부터 돈을 무이자로 빌려다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채권 발행행위입니다. 약속금이나 채권 발행행위예요. 그러면 딱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안 돌려주고 새로운 뭐예요? 그 채권자를 찾아다가 시장에서 찾아다가 어떻게 보면 빚돌려막기 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게 시장이 원만하게 흘러가면 관계없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뭐 내가 깡통 주택 되는 것은 관계없는데 세입자까지 깡통 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MZ 세대들은 이걸 그냥 특별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포트폴리오의 일환 정도? 왜냐하면 MZ 세대들의 이 아파트 구매 패턴을 보면요. 이거를 이제 아파트 득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 세대니까 모든 걸 이제 게임하듯이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혹은 삶의 애환이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라는 개념보다 그냥 콘크리트 블록을 산다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럼 세입자가 뭐 어떻게 되든 나만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집값은 너무 많이 오릅니다. 자본금 없는 MZ 세대들은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답답하죠, 뭐. 제가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나 집 한 채밖에 안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기성세대가 이렇게 집값을 끌어올려서 결국은 MZ세대, 젊은 세대들한테 내 집 마련을 더 멀게 하고, 결국 이게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결국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뭐 그런 부작용, 뭐 부메랑을 만든 것도 뭐 사실이죠. 그래서 요새 오죽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다. 가장 낮은 산은 뭐 저출산이다. 뭐 그런 얘기가 뭐 그런데 사실상 뭐 암담하죠, 솔직히. 뭐 암담한데 하지만 헬조선이라고 무조건 하고 그냥 청산론처럼 그때 이민 갈 것도 아니잖아요. 꾸역꾸역 살 거잖아. 마법의 상품, 마법의 해결사는 없습니다. 결국은 목돈을 모아서 거기에 맞는 집을 살 필요가 있다. 여분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기다리면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내 집 마련을 꿈꾸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를 뭐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면요, 전세 살면 안 돼요. 월세 살아야 돼. 당연하죠. 그러면 집값이 급락이 왔어. 지금보다 더 빠져. 근데 내가 그러면 급락이 왔다는 건 시장이 완전히 경색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돈을 빼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내가 집주인한테 돈 빌려준 거잖아요. 전세 산다는 거는. 그럼 집주인이 뭐 자선사업가에 돈 빼주게? 그럼 내가 스스로 돈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월세 살면 요새는 월세나 전세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월세 사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행 대출 받아서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 올려주는 것보다 아예 월세를 사는 게 나아요. 왜? 2년 동안 월세 계약하면 고정되잖아요. 그 깡통 전세 될 위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증보험 들어야 돼. 그럴 바에야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지금을 월세로 살면서 바닥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 돗자리 깔아도 몰라. 그거는 매니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바닥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겁니다. 이번에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이 생각보다 깊어요. 시장은 오를 때는요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생각보다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 분기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내가 로드맵을 짜야죠. 그러면은 일단은 월세를 살면서 돈을 더 모으는 거죠. 모아가지고 나중에 집을 사는 건데 선돈 후금. 먼저 돈을 마련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톤의 계획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집 사고 싶습니까? 근데 지금 MZ 세대들 집 못 살걸요? 상당 부분이. 왜냐? 친구들이 영끌 빚도 패닉바잉 해가지고 지금은요 멘붕이 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지금 시골 말로 자빠져가지고 지금 거의 심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막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아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집에 대한 욕망이 뭐 불타오를 것 같아요? 겁이나서 집을 못 사요 이제.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이제 역발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을 넓게 잡아야 돼요. 생각보다 급매물이 그렇게 막 쏟아지고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뭐 광화문에 내가 만약에 직장이 있다. 그러면은 반경을 크게 잡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러면 고향도 갈 수 있고, 가령 뭐 어디예요? 남양주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구리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김포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많이 빠지는 지역에 거기 가셔가지고 어쨌든 갭 투자를 한번 했다가 나중에 입주하면 괜찮아요. 저는 갭 투자를 좀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내가 뭐 돈이 안 돼가지고 입주하는 거야. 그거 갭 투자 했다가 입주하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머리에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워서 생각하지 말고 제발 걸으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급매물이 아니라 급급매물. 그건 좋죠. 그건 다리품 팔아야 됩니다. 제가 매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군데 이게 건물을 쳐놔야 돼요. 붕어 낙지 사듯이 가만히 있으면 매물 없습니다. 적어도 한 단지를 20개 이상, 동도 한 20개 이상 이렇게 넓게 이렇게 건물을 쳐놔야 그 중에 하나 걸려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분양받는 거죠. 그럼 역세권 첫집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그게 분양 원가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 원가라고 그러나? 그거 60만 가구예요.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쪽으로 한번 노려보셔도 좋은 거고. 잠실이 좀 다른 지역보다 억하심정이 있는 거예요. 왜 잠실을 자꾸 괴롭혀?